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통하는 사람 왕 이 얘기 들어봤죠? 못 들었나? 들었죠? 표정이 뭐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자,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일통한 걸 이 땅 왕자죠, 그죠? 그래서 원래 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통한 사람 이거고요. 옛날에 원래 공부도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거, 이게 이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공이라는 것 말이죠. 여기가 이룰 수 없자를 갖다 붙이는 거라 이 공을 이루는 거고요. 이 공을 이루면 하늘과 땅을 이어서 가는 거가 이게 옛날에 공부예요. 그러니까 성통공안하는 건 이게 성공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수련하는 사람들이 본성을 통해서 쓰는 말이니까 하나 더 쓸게요. 이게 옛날에 공부고 우주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이게 성통공안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통해야 되니까 성을 통했다 하면 이제 이게 도교나 선도 쪽에서 많이 쓴 표현이긴 하지만 이 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뭐 흔히 굉장히 많이 듣죠, 그죠? 불교에도 신성, 불성, 뭐 자성, 신성이라는 말은 불교 잘 안 쓰네요. 자성, 불성 이런 거죠. 그리고 우주에 흘러가 우주의 특성, 변하는 특성, 이치를 해나가는 게 이 성이에요. 우주의 질서. 그러니까 이걸 신으로 바꿔도 되고 모든 걸 창조한 신이라면 째째한 신 말고 하나님 같은 신,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할 정도의 신이면 우주의 질서니까 그런 신의 질서나 우주의 질서나 이런 걸 성이라고 해요. 성에 통하여 공부가 완성되는 거고 이런 경우를 공부에 완성된 사람이 사실은 이거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치자 왕이 아니라 하늘과 이거 다 통한 사람인데 고대에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왕 노릇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예전에 이제 이거하고 파생되는 단어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무당, 무자 이제 이런 게 다 거기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좀 유사하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 왕에다가 찬란한 이 빛에 해당하는 빛 백자를 갖다 붙이면 이 황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다 원래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처럼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된 사람만 자유인이에요. 자유는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그러니까 스스로에서 말미암는 사람만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평가할 때 칭찬하고 좋아하면 잠깐 기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삶의 기준이 됐다든가 뭐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내가 의미를 찾아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노예가 있다가 노예가 아니려고 하는데도 의식이 전환이 돼야 동참을 해, 그죠? 이게 편한 사람은 나가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요 정도에 사는 사람은 여기 살아야 편한 거예요. 이게 노예든 뭐든. 그런데 여기서 노예가 아니려고 하는 경우는 이게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이 속박을 깨야만 하는 거죠. 깨고 다 깰 것 같이 천만이면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더 깨고 또 깨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깨는 범위가 넓을 때마다 우리는 뭐 기차 타면 갑자기 부산에서 서울로 오면 서울 사람이 그냥 된 거냐? 아닌 거잖아, 그죠? 갑자기 그럼 타고 다시 부산 가면 부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하다못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참 힘들겠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차비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가 의식에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기존 의식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익숙한 자기의 편안한 생각, 이거랑 싸워야 돼. 그래서 정말 이 틀을 넘어가면 작은 자유로 바꾸고, 또 한 틀을 넘어가면 더 큰 자유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제 끝도 없는 이게 마지막에 울타리라고 이걸 넘어가면 얘를 깨닫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넘어서는 경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불교에서는 얘를 봤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거예요. 쉽죠?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스로로서 말미암아서 모든 결정을 짓고 거기에서 만족을 할 수 있어서 우주의 질서대로. 근데 그게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주 질서대로 사는 사람. 이게 대자유인. 그 대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책 제목에도 그런 거 어디 누가 쓰는 게 있어요. 대자유인. 그래서 그냥 자유인도 사실 맞는데 대자의 원래 뜻이 설문회잖아 이런 데 보면 이 대자가 천지인에 통한 걸 대라고 한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냥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자라는 게 이게 대인. 옛날에 대인 그런 게 큰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다가갈수록 큰 사람이 되죠. 여기 다가갈수록.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걸 누가 가져갔죠, 여러분? 요새는 대통령 뭐 이렇게 하지만 왕이라는 제도에서 세습자를 해놓으니까 도저히 사람 알기 우습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추천을 한 거고, 여기서 힘센 사람이 하나 이겨갖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세습을 주죠. 그때마다 하늘이 임명했다고 해야 누가 손을 안 대니까 꼭 하늘에서 줬다고 그러니까 이 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아들 천자.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또 같은 말이죠. 천자 하니까 하늘, 천, 요것만 갖고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 많이 들어갔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지겹도록 듣는 말이죠. 그리고 중국 역사적 공부에도 지겹도록 듣는 게 천자예요, 천자. 왕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이렇게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져가냐면 정치의 통치자가 가져가는 거죠. 옛날에는 종교와 이 통치 행위가 거의 이제 하나가 될 때는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 점점 중앙 집권이 세지기 시작을 하면 갈수록 그거보다는 내 편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 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집권층에 도와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 개념들은 옛날 개념은 사라지고 지금의 여러분이 외워왔던 황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초로 황제라고 그러기 전에 이 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진시황이 처음 어쩔 때 어떤 사람이 뭐 동의족이 처음 썼느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든 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황이라는 단어는 신에게 붙이는 단어였는데 인간 진시황이 처음에 황을 썼다 그래서 시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예전에 가져온 거예요, 지네들이.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치자가 갖다 쓰면 이제 일반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치자가 같은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 자체를 통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천하찾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왕임을 확인하는 수련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주가 여러분한테 공인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도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인 사람은 어떤 거냐면 존재로서는 왕인데 깨닫기도 이래야만 이게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철저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약속 지켜야 되고 약속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던지시는 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게 이 말 하기 쉽잖아요. 약속 지키라면 그거부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시간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저하고 약속이라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고 특별하게 늦었다? 빠져야 되겠다? 미리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수련회 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틀림없이 못해요. 아니 뭐 그
그 공부와 이해력이 별개일 것 같죠?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뛰는 방식이 없어요. 누구든. 그럼 뭐 아인슈타인도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그 천재성이라는 건 철저함 속에 자기를 이런 틀을 넘어갈 때 이 틀이 자기 거가 자기가 가진 틀을 나는 이 틀에 언제나 내가 가진 틀이 있어. 이거 넘어가야 돼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이 틀을 넘어가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왜 천재라고 그러냐면 이런 틀이 딴 사람에 비해서 안 묶이는 거예요. 날아다녀.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를 때 E = MC 제곱 해갖고 이런 거 하나 터뜨리면 여기서 무슨 원자 폭탄 같은 거보다 훨씬 큰 게 여기서 나온다고? 이런 계산 공식까지 만들어내잖아요. E = MC 제곱. 그러니까 나머지 다 고정됐어. M 질량만 바뀌면 돼. 그럼 질량 1의 빛의 광속의 제곱이면 말이죠. 이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돼. 광속의 제곱이면 말이죠. 도대체 이게 숫자가 얼마예요? 1g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는 아무 때나 그렇진 않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탁 쳐도 이게 폭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얘는 그 이론대로 되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죠. 자, 그러면 원자 폭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무게가 적어도 뭐 여기 한 40kg 다 넘으시죠? 40kg라는 게 좋으시죠? 자, 주위에서 자, 뭐 1g도 큰데 여러분 몸무게면 이게 핵폭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안 터져서 그렇지. 안 터져서 그렇지. 이 안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과학으로 얘기를 하면요, 핵분열뿐만 아니라 핵융합까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해. 그래서 생각만 제대로 하면 그 생각과 이것들이 합쳐져서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초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핵폭발 때문에 이제 원자폭탄 그랬잖아요. 핵융합 수소폭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더 그건 이제 특별한 때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닭 같은 거. 닭이 달걀을 무지하게 많이 나서 이 달걀 껍질이 얇아지는 거예요. 많이 나니까. 뭐 빗죄가 뭐 이런 거 많이 낳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얇아지면 너무 말랑말랑해지니까 이걸 두껍게 해줄 때 칼슘 먹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 딱딱해지지. 달걀이 칼슘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칼슘을 주면 바로 안 딱딱해진다, 이게. 칼륨을 주면 금방 딱딱해진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칼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껍데기가. 근데 칼륨을 주면 이상하게도 칼슘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닭이.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아직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상온 핵융합이라고. 핵융합인데 보통 고온에서 돼, 다. 이건 상온에서. 닭온도니까 뭐 100도도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몇십 도지. 고안에서 융합이 일어나. 상온 핵융합이래요. 그래서 그거. 이게 지금 그것만 이루어주면 에너지 거의 끝이에요. 상온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 같지 않아요? 설명하든 말든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먹은 대로 먹어지는 게 아니라 원소 결합이 이거 분리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닭 같은 거 실험을 많이 하는 바람에 아는 거예요. 사람은 실험처럼 죽으니까. 근데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라면 그렇다고 그러지만 더 심하게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소 분자 하나에 우주에 있는 뭐 훨씬 많은 에너지가 담겼다는 거를 예전에 정신학교 누가 발표할 때 해외 자료를 인용을 했어요. 뭐 워낙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이런 거 하면 근데 사실은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끄떡거려야 돼. 왜? 일중일체 다중일인데 티끌이든 뭐든 간에 다 들었는데 그 과학자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그걸 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증명해내겠죠. 이제는
깨달아서 또는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물리학자의 계산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가 되고, 그럼 물리학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불교가 어떻게 대단할까요? 시대 쓰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물리학자는 옛날 법학, 불교학자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리학자라고 그러는 거지, 수와 공식을 가지고 우주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냥. 아이언스타인 이해하시려고? 그거 그냥 물리 현상이고 자연 현상을 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징중 함시방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상징인 줄 알았어요, 지금. 티끌스가 우주가 들었대. 아니요, 정말 진짜인 거예요. 그냥 정말 진짜인 거예요. 요게 아마 인류가 가진 최고의 하이라이트 지식이고요. 이게 제1 지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종교예요. 최고의 가르침, 단어 그대로. 종교 제도 말고,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거 다 빼고요. 최고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거. 근데 요걸 놀랍게도 예수도 이런 말씀을 표현을 다르게 다 하셨거든요. 놀랍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슬람이 원래 큰 원리가 기독교랑 똑같다고 창시자가 원래부터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거. 힌두교? 예, 이것도 똑같아요. 우화일체 범화이력, 우주와 내가 하나고, 브라만 신이나 나나 똑같다. 범화이력 이런 거죠. 그 신의 창조 섭리 이런 거죠. 자기가 모든 거에다가 그걸 낮춘다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온전히 자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구조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지면 물리화학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쉽게도 저도 100%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알아요. 근데 아는 거하고 그 구조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뺑 떠오르는 건 다른데 아쉽게도 제 인생의 목표가 뺑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석가나 예수는 얼마나 변했을까? 100%일까 아닐까? 저는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만큼 알아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더 문제의 증거는 이분들이 삶을 정말 그분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하셨다면 저는 그분들이 가르친 삶만큼은 제가 아직 못 살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무슨 차이냐면 이런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거나, 이게 말은 얼마나 쉬운데 실천은 말이죠. 정말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성경 구절 그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에 이 짊어지고 갈 숙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원리로서 머리에 들어오는데 모든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는 건 이제는 알아요, 뜻은. 정확하게 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게 모든 구조가 명백하게 딱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지라면 사라지고 나타나면 나타나지고 이 다 줄여서 여러분 신체 여행을 해도 할 거고 여러분이 가능한 공상과학에 나오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왜? 구조하고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지,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게 불교든 도교든 뭐 무슨 뭐 힌두교든 뭐든 간에 진짜 공부한 사람이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은 거 있죠? 이건데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공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거 원리가 이런데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네? 공부한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이거 움직이는 게 당연하겠네? 그래요?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죠? 정말로 이 세상은 돼야 되는 거야. 돼야 돼. 그리고 이 돼야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실천을 해봤던 게 수녀원 갔던 얘기 한번 들으신 적 있죠? 빠지셨네? 끄떡거리는 분도 있고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사람만 끄떡거려서 저쪽 딴 데서 들었나 보다. 자, 한 번만 그 얘기 더 하고 6번 쭉 가볼게요. 어느 날 제가 수녀원을 갔어요. 봉사하러 갔는데 가기 전에는 거기서 이제 강의도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이 기능 제부 같은 거 있죠. 기능 제부가 아니라 재능 기부네.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데 재능 기부가 할 게 없으니까 도와준 게 그때 같이 가신 분의 그 유명한 요리사가 갔었는데 이분이 만들 때 재료 쓰는 걸로 이제 할 게 그밖에 없어 갔어요. 근데 참 서툰 사람이 그때 도와주다가 손톱을 또 쓸었네. 피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수녀 한 분이 뭐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다시 갑자기 급조가 된 거예요. 이제 원로 뭐 수녀님하고 거기 있던 신부하고 이런 분들 좀 싫어해가지고 이제 안 했던 건데 그때 하게 돼갖고 갑자기 하게 되려니까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뭘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안 해본 건데 사람들은 굉장히 맑으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 매일 기도하는 건 매일 수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수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는 거예요. 그 수녀는 그게 돼요. 그냥 목사는 그냥 스님은 안 되는데 수녀원이나 또는 그 수녀원 말고 또 수도원 같은데 이런 데는 되는 거예요. 노상하니까. 아니면 그 불교에서도 스님들 간에서 동안도 하고 심하게 들어갈 때 이럴 땐 그래도 그게 철저하기 때문에 말이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두 사람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아주 마음이 담백할 것 같은 분을 한번 찾아내고 또 한 분은 제일 어디가 아픈 분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가 찍은 사람이 그 사람 아픈 걸 찾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저도 모험이죠. 틀리면 꽝인데. 그런데 자신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된 사람들이 아닌데다가 노상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가르쳐본 경력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로 봐서 그냥 틀림없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전 모험으로 생각도 안 했어 사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해본 시도예요. 그래가지고 수련을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고 수맥 찾는 걸 한 게 아니라 아픈 데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직 하지 않은 방식인데 한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를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왼손으로 앞에 있는 수녀님 아픈 데를 훑어내려가지고 가운데 훑어내려가지고 훑어내려갈 때 아픈 데를 지나가면 이게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랬더니 자기네가 봐도 문제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했어요. 이제 이쯤일 날이 오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두 바퀴가 돌았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두 바퀴를 돌게 한 건데 머릿속으로 이 두 바퀴 확 돌고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뭐긴 뭡니까? 기도는 내가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수녀님 내려가면 아픈 데서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이게 두 바퀴가 돌지도 모르는 데다가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두 바퀴가 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맞나 틀리나만 남은 거지. 틀려도 골치 아프죠. 그죠? 저도 골치 아프지만 사실 그분도 골치 아픈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앞에 쓰는 거 그랬더니 이게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한 2주 동안 굉장히 아프다고. 이걸 깨끗하게 싹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된 이유는 그분이 맑고 매일 기도하고 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려니까 순진하게 하긴 했는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결국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원장 수련 몇 사람들이 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금남의 영역까지 다 제가 구경시켜줘서 그 영도 보고 이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십니까?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몇 사람들이 그런 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한 명도 안 보였어요. 공부를 해나갈 때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보고 전 그걸 보고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면 수련의 인생을 건 거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취미삼아 또는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고 평생을 걸은 거죠. 그죠? 그런데도 안 해요. 궁금하기는 어떻게 하나님 확신이 눈으로 보여줍니다. 거기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같이 가서 제가 장난친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돼요. 근데 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될까요? 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변 사람을 추천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아는 걸 나눠주려고 할 때 분명히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면 왜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증거까지 봤는데도 변화가 없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난리가 나고 부들부들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정신학교에서 돌아가는 걸 처음 봤거든요. 수맥하면서 한 걸 봤어. 다음날 강의한 사람을 찾아갔고요. 다음날 나무 두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또 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했고 그때 제가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듣고 질문은 끝났어요. 대답을 거기서 다 들었어요. 뭐 없어. 지금 제가 원하는 거. 그러고서 그 답을 혼자 고민해서 2년 만에 찾았어요. 그 중간에 일본어로 된 책도 좀 보고 일본어 잘 모르거든요. 한자와 이런 거 적당히 섞어서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책 2권 구해서 보고 이래가지고서 봤는데 그럼 한글 책도 하나 있네.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이상하게 그런 책이 있더라고. 한양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 눈에 그런 걸 제가 봤으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 남았죠. 열심히 들었을 텐데 직업이 그런 분들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교육이 뛰어넘어야 될 과제예요. 자기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과제예요. 자, 이유는요. 결과 아까 설명한 이거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익숙했던 틀을 벗어나는 거는 무서워요.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수녀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가는 방식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던 방식일까요? 안 하던 방식일까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던 방식. 단지 하나가 이거 하나 들은 거지. 그죠?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응답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사실은 간단히가 단단히 둔 거죠. 그래서 전공자한테 가서 비전공자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응답 받은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안 돼. 왜? 자기네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톨릭이 가진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틀이 너무 좋아. 더 그대로 해야 돼. 그 격식 있잖아요. 써 있으면 대답하고 뭐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웅장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런 격식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거든. 초짜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의 자유 기도에도 그러니까 응답 받아보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응답 받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기도라는 표현을 처음엔 안 쓰죠. 조금 지나서부터 쓰기 시작하죠. 왜? 너무 빨리 하면 얹혀서. 근데 지금은 그게 기도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니까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컨셉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뭔 건지 내가 머릿속에서 분명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오면 분명히 답이 나오게, 우린 그런 답이 맞나 틀리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내용을 수맥, 풍수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 풍수에 있는 내용도 초급, 중급, 고급 나눠갖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최고급을 하고 있어요. 왜? 쓰는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깊이 나가는 것 뿐이지, 처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답을 주는 시스템과 독대시키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 다녀도 풍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처럼 하시는 분 없어요. 이론을 모르니까 별로 못하는 것 같지만 풍수 이론이 왜 필요한가요, 사실? 제일 좋은데 알면 되는 거지. 나한테 좋으면 알면 되는 거지. 자청령 500호 남주작 북현무 뭐 이런 게 왜 필요해? 오행으로 따지면 목상, 금산, 토산, 수산 이런 게 왜 필요해?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인간이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멋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본질적인 거의 다 있어서 질문만 정확하게 하면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알면 이것처럼 큰 재산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런 거를 다 깨야 되는 틀인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틀을 안 깨고 이걸 받아들이니까 어떤 때는 나중에 자기 틀의 쉬운 쪽에 한두 개는 깨지지만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고무줄 당기듯이 옷 당겨놨거든, 제가. 고무줄 당기듯이 당겨놔서 이게 탄성 개수를 얻게끔 해야 이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너무 돌아가. 그러니까 이 탄성 개수를 망가뜨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이 돼서 저기 맞구나 하고 딱 되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있게끔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찾아가고 이런 성통공원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가진 한계를 깨서 여러분이 원래 이만큼이었다면 내가 스스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깨쳐서 본래 나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깨거나 여러분의 아닌 시스템에서 한계 없이 답을 주는 시스템을 자꾸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서 여러분 생각의 탄력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 없죠?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간다는 거는 이런 틀을 깨나가서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찾아가려니까 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어떤 공부를 하든 시스템 속에 너무 안착이 돼서 그게 자기 거에 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시스템은 훌륭한 거냐면 사고방식도 자기가 가진 한계는 내가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이건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언제나 그 생각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의 가장 훌륭한 수련법이 지금 딱 이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네, 나는 이렇게 듣고 있네, 나는 이렇게 느끼네, 난 이걸 진리라고 믿고 있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전에 이런 질문을 했죠.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죠? 어땠을까요? 그렇죠. 유학도 못 갔다면 유학이나 갔으면 안 되는 경우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또라이 취급받다가 한심하다. 성격이라도 강했으면 혼자 수련하는 게 죽을 거고, 아이 내가 한 몇 년 더 있다 태어날까 이러면서 죽을 거고, 아니면 낙담을 하다가 죽어버리겠죠. 약한 사람이라면 자살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럴 것 같아요. 인정받아도 좋지만 인정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돼야만 정말 자신을 찾아가는 거라서 스스로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럴 때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식개혁. 꼭 방해한다. 누가? 자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자기가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기 어려운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때 뭐 하다고 그래서 자기 잘하라고 그러는 게 이거 하다 틀린 쪽을 초점 맞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맞추면 내가 뭔가 답을 주려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고요. 틀리고 맞는 건 그 다음 거예요. 시스템이 내재된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잘 쓰느냐 못 쓰냐는 그 다음이잖아요. 있다 없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있다 없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서 있다라는 얘기는요. 자, 존재로서 이렇다 이러면 자기가 의식의 한계가 있든 말든 간에 이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축소해서 쓰는 것 뿐인 거고 만약에 의식만 깨어나면 자기를 이걸 확장할 필요가 없이 원래 이거 자기가 막은 것만 방해하는 거에서 물러나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고 뭐 개혁, 혁파, 혁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한 게 원래 자기 찾는 거죠. 그게 통통 공학 이런 공부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돌아갔다. 이게 돌아갔다. 여러분의 어떤 시스템이 내재됐다. 이 도시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것마저도 부정하면 어떡하냐. 자기가 부정한 걸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체험한 것 자체도 부정하면 문제죠. 근데 자기 혼자 있나? 딴 사람 다 되고 인간은 다 되나 보다. 이게 충분히 생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잘 쓰냐 못 쓰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 다우징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의식에서 방해만 안 하면 원래 이 정답을 찾아요. 원래 이게 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거죠. 내가 요만큼일 때 요게 해당할 질문은 쉬워요. 근데 이런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은 갈수록 저게 될까 이상하고 불안하죠. 나같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질문은 나같지 않아.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처럼 돼요. 처음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라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 줄 알았는데 오감각의 눈이 열리든 체험을 해보니까 이 세계도 잡혀. 이게 실제 않은 세계네.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허무하다는 거하고 실제 하다는 거 구별이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 왜? 있다는 나를 바라보도 다 구멍으로 이어졌다고 그러고 뭐 양전자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그러고 따지고 보면 지구하고 달 또는 지구하고 태양과의 관계 보면 그거보다 더 넓다는데 그걸 크 키워보면 그럼 빵꾸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없는 거지 그죠? 있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기초가 바로 그런 걸로 이루어지기 있단 말이죠. 물질의 기초가 참 절묘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누가 밝혀냈죠? 물질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쯤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걔도 또 그거보다 더 작은 걸로 이루어졌대네. 근데 걔는 사람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다네. 무슨 관찰자 효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의도에 따라서 얘가 정렬이 달라진다고.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게 있는데 없어 언제나. 그래서 자기의 의식의 한계를 철저하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하니까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런 엘로드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답을 줬던 걸 이걸 통해서 이겨낸 거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나중에는 툭툭툭툭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보여서 어떤 때는 들려서 어떤 때는 감각으로 어떤 때는 내 머리에서. 지금 이거는 뭘까요? 이걸 가교로 여러분 머리에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이네? 근데 보여줘도 안 믿지 되게. 보여줘도. 직업인 수녀도 안 믿죠. 직업인 스님도 잘 안 믿어요. 직업인 스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스님 무슨 직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의식의 한계는 어디가 끝일까?
지금 나는 어디서 있는데 난 바라볼까? 이거 하나씩 깨가는 거죠. 그리고 이 깨가는 데는 조금 전에 있었던 엘로드나 이런 도움이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놀라운 게 이걸 들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들면 이걸 이렇게 움직이라는 소리 안 했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이속으로. 얘를 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를. 이게 추라고 그러죠. 펜듈럼 같은 거.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건 사실은 보통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럴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은 다른데, 자,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죠. 여기서 까딱거리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더 잘 들게 하려면 이 간격을 더 줄여야 돼. 그럼 더 빨라요. 아주 반응이 빨라요. 지나가면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크게 이 펜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러고 걸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럼 또 지나가면 좀 풀어졌다가 또 어느 경계선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안 하면 어떤 경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지나가면 멈췄다가 다시 가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보기는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눈에 많이 띄죠?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을 시켜요. 근데 후회하는 건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이렇게만 움직여요.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일자처럼 들면 얘도 이렇게는 안 움직여요. 왜? 무지하게 힘들어요. 몸을 돌리려고. 사람 몸 말이죠.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나 이게 편한 거예요. 몸의 구조가. 요걸 최소 작용의 법칙, 최소 경로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몸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주입하지 않아도 그 도구에 가장 맞는 최적의 방식이 나와요. 운동 방식이. 이거를 키네시올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 역학 이런 것들이나 운동 역학, 카이네틱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동작에 해당하는 게 몸에서 저절로. 근데 뒤에 선배님들 아실 거예요. 자발공이 그런가 봐? 자발공이 그거예요. 가장 필요한 동작에 최소한 동작으로 나타내. 근데 그건 연결해서 우리는 동작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걸 들면 이렇게 돌도 이 도구에 가장 맞는 최소의 근육을 써서 움직여요. 놀랍죠? 놀라워.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은 건 요건데, 만약에 사람이 이거죠. 이렇게, 사람은 손이나 딴 걸로 하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벡터로 따지면 순간순간이 초점을 잡고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제 프리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우리 루이스 딸 수업자가 이거 프리벡터 하니까 이걸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 점에서, 매 순간 점에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춤이나 동작들이 그런 거죠. 그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매 동작 하나하나가 그 정점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러면 이제 춤이 되죠. 그죠? 춤이 되든가, 무술이 되든가,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점점 몸이 다 이어지는데, 이런 도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도구에 맞는 가장 간편한 동작, 몸을 가장 덜 피곤하게 쓰는 골로만 딱 특화시켜 움직여요. 여기에 뭔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과학적인 현상이 많아요. 거기다 보면 1, 2, 6, 30억까지 나오니까 할 말 없죠? 이게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왜 사람 몸이 이거 안 써도 그랬을 텐데, 식별이 안 되는데, 얘는 이걸 크게만 변화를 줘서 찾아내기가 쉽게 하죠. 그 현상을 보면 거기에 원리들을 숨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설정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다우징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식의 한계나 몸에서 굳은 것 때문에 방해한다.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는 여러분 방해하는 생각을 없애고 가능하면 편견을 지워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걸 방해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방해하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거는, 이런 거는 그게 주의해야 할 일정이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고 가능하면 편견을 지워가고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나가야 된다. 오링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웃거나 이런 게 힘 차이 나는 거 보셨죠? 검사하려고 손을 누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반응한 거예요, 사람이.
표정을 싹 웃으면 힘이 들어가는데 인상 푹 쓰니까 힘 빠졌죠? 그것도 뭐 이론이고 뭐고 없죠. 사람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만 모아놓으면 힘이 좋아지는 거면 몸은 건강 꼭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줬는데 했더니 힘이 팍 갔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좋아져야 돼. 풍수라고 좋은 자리 갖다 놨더니 힘이 좋아져야 돼. 전에 풍수 자리 옮겨놓고 하는 것도 했었죠. 웃는 것도 하고. 자, 이게 다 실제로 여러분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풍수 수맥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웃는 거. 그러니까 땅이 무지하게 나쁜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웃고 있어. 땅이 가지는 것보다, 땅이 나빠지는 것보다 웃는 점수가 더 좋으면 손해 안 보죠. 그거야. 그거 만약 풍수고 뭐고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긍정적으로 웃어야죠. 그리고 환자가 왔어. 치료해 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능하면 웃으세요. 가능하면 웃으세요. 얼마나 욕먹은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나면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수련보다 표정만 잘 지어도 이겨요. 표정 잘 지키기가 어렵지. 표정 잘 지키기. 이수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한 4달째 접어들었는데 좀 밝아지셨어요? 좀 밝아지셨어요? 정말? 예. 어떠세요? 바쁘신 와중에? 네. 바쁜 와중에 할 말을 해요? 네. 아주 표정 이게 자꾸 바꾸시네. 정신 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힘만 좋아질까요? 약간 단단한 표정을 질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차이가 날까요? 짐작되죠? 다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최고에 있는 건 안 바뀌지만 이 최고가 여러분이 인상 쓰고 이해를 못하면 안 드러나거든요, 이 몸에.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시스템을 막아버려요, 얘가. 그게 뭐 호르몬이든 무슨 신경이든 경락이든 가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해주면 얘가 갈수록 막는 거 뚫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처럼 해야 돼요. 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할 거예요. 제목이 벌써 멋있죠? 고정청기.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태어나면 사주팔자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떠 있는 수금주와 목표 천해명, 태양, 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뭐 남십작성, 부축칠성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그런 천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천기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천기에. 그런데 자기가 받은 천기는 평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절대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죠? 사주는 돌아와요. 돌아와야만 이동이 돼. 그러니까 원래 걸 맞출 수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왜? 돌아오게 순환구조로 한 번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사주팔자가. 그런데 원래는 그 틀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배열이 똑같은 얘기 한 번도 없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학문상으로 똑같을 수 있지만 청기상 똑같은 건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식하고 지금도 벌써 다른 거예요. 그죠? 얘들은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하고 같다는 달라요. 말씀하시겠죠? 자, 이런 청기인데 여기 고정청기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이거 고정됐어. 이건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어떤 특정 시점의 고정청기인데 이 특정 시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순간이랑 이 순간의 기운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왜 남을까요? 이게 한순간도 바뀌지 않고 같지 않고 바뀌는 건데 이거 우주 탄생일이 한 번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정된다는 건 어떻게 고정될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써놓긴 했지만.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게? 이럴 때 상상의 나래를 막 한 거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생각하는 법을 읽어드릴게요. 고정이 됐다는 건 특정 그 시점에 있는 기운이 뭔가 요 땅에 있는 요인에 의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는 흘러가 버렸지만 이상하게 얘가 캡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딱 그 기운이 잡힌 거예요. 그러려면 그럴 변수가 있을 만한 게 지구상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따져야 돼요. 하늘은 지가 멈추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챈 게 요즘식으로 해요. 그걸 공명이 돼서 잡아놓을 만한 요인이 땅에 있는데 그게 뭘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예요. 이게 빵 터질 때 이 대공명이 일어나잖아요. 땅 같은데 그 공명이 일어나는 거하고 하늘에 있는 어떤 별자리하고 공명이 맞으면 남는 거예요. 안 나오면 흘러가. 무슨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동양에 이걸 이용해서 술법을 써요. 이 술법은 제가 이거를 처음 들을 때 미니멈 몇 천이라고 했어요. 이걸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 있는 자리에 거기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딴 데 이사를 못 간다든가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 여기에 내 있어야 돼. 근데 한번 공부를 하면 여기 좋은 기운이 없네. 그걸 잡잖아요. 좀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옛날 조사들이 이걸 해결을 한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천문을 봐가지고 뭐 화성이 예를 들면 이제 화성의 기운으로 봤을 때 신암암계는 이 기운이 나한테 제일 맞아. 이걸 이제 천문을 봤는데 요게 2012년 12월 21일 날 밤 9시에 저쪽 방향에서 온다. 이렇게 되면 근데 천문대로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쯤에서 딱 이제 이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별은 어쨌든 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게끔 그 시간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쓰던 방식은 별거 아니에요. 지진 같은 걸 흉내를 내야 되니까 뭔가 쿵쿵 내든 뭔가 부셔 뭔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야 부셔라. 옛날 쓰는 수법이에요. 이 벽을 부셔. 요즘 콘크리트 건물은 좀 어려울 텐데 옛날 집들은 좀 그래도 이걸 부셔가지고 2시간 내에 옛날 자축 인력에서는 2시간씩이라 2시간 내에 부셔다 다시 붙여야 돼요. 써야 돼요. 부셔하고 다시 쌓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은 일이 생겨서 여기서 그 별을 키기하고 공사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가는 기운이 크게 생겨요.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지. 근데 너무 약하게 하고 여기서 멎으면 하나만 안 되죠. 여기 적당히 가서 여기서 쭉 했더니 적어도 여기서 했더니 느낌이 되시는 데까지 쫙 갔다 집을 관통했다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 계산 정확하게 해서 하면은 지금처럼 말씀 이해되시죠? 어떤 특정 시점에 천기가 그 시점에 간 거를 땅의 공명장치를 이용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우리 이사 갈 때도 이제 퇴기를 많이 하고 산소 쓸 때도 시간을 쓰고 요거 천기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잡아내지 못해도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집 질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신밟기라고 다 들어보셨죠? 한 2-5시간이고 하잖아요. 그죠? 쫙 해서 수십 명이 동네 사람 해갖고 어시어시 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부셨다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이 땅에 잘 자라는 부분에 작은 건 남겠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늘에 있는 기운을 인간의 어떤 작업으로 땅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천기는 천기인데 고정됐다 해서 고정천기라고 이름 제가 붙인 거예요.
옛날 고전에 이런 말 제목은 안 나와요.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고정 청기 이렇게 말은 정확한데 이제 고정된 청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기가 이게 생각보다는 나왔더니 벌써 이렇게 됐네. 자, 별이 말이죠. 총총 떴어요. 별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시점을 계산을 딱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를 어디다 해도 한 천체니까 거의 동그랗게 보이겠지, 이제. 근데 이 시간에 했더니 이 시간에 가장 극성할 수 있는 별의 기운이 얘랑 얘랑 얘랑이었다. 그러면 요 땅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일로 가고 요거는 이렇게 남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에요. 여지껏 짝은 다 수평으로 갔지 거의. 아니 동그라미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한 점에서 시작해도 시작을 하지만 이게 다 좋을 수도 있고요. 다 나쁠 수도 있고요. 두 개는 좋은데 하나만 나쁠 수도 있고 하나만 좋은데 두 개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있어요. 짝은 짝인데 전에 저보다 하나면 하나 이게 대응이 됐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운 나빠서 10개인데 하나만 좋고 나머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길성이 있고 흉성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좋은 거 길성, 어떤 나쁜 거 흉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좋은 걸 하느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만 이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옆집으로 가는 건데 이건 옆집에 나쁜 거야. 이러면 자기 집 좋죠. 남의 집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하는 말을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는 집 부셨다가 2시간 내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설명은 드리는데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법만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쉽게 하는 법만 안 가르쳐 드려요. 왜? 이거 제대로 찾아서 막아내지 않으면 이거 하고 나면 사실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막는 법은 뒤에 써 있지만. 근데 자기는 자기 집만 죽으려고 했다가 남의 집을 망가뜨리는 수가 생기거나 또는 도사가 남의 집 도와줬는데 이건 못 막아가지고 가는 거 있었다면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죠? 대신 찾을 줄 알겠죠? 여기 있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느 특정 시점에 공사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죠. 요번에는 자, 저걸 부셨다 하는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 집을 팔 때 다 뭘로 하나요? 최소한 포크레인 같은 걸 막 하잖아요. 이게 옛날 집 부셨다 놓는 거보다 세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기운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날짜 봐도 그 집에 좋은 거 남는다면 나쁜 것도 생기면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이게 한두 개는 여러분 실습하면 똑같이 찾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많아요. 그래서 고정청기를 오늘 찾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질문 없으세요? 이런 개념을 떠올리고 땅에 머물러 있는 고정청기를 찾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잘 보시고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 좀 무시무시하게 이건 죽기 전에 수제자한테 가르쳐주는 수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다. 구경청기 칠수가 여러 개 있으면 네? 구경청기가 네. 칠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건물에 그것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같이. 거의 다 같은 때 한 거라면. 근데 그 층을 손보다 걸리면 달라요. 그건 다르겠죠. 요즘은 인테리어도 또 큼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일부 뜯었다 붙였다기도 하고 베란다 날렸다 붙였다 하다 보면 날짜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왕 손보실 거면 나중에 이제 택일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거든요. 다음 달에 택일하는 날짜 하시고 나쁜 거 있으면 막고 이래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